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4학년도 수능 평가원 공식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수학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탐, 과탐, 그리고 오랜만에 영어 과목을 같이 분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아울러 정시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네이버 블로그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꼭 자료를 다운로드 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번에 각 과목별 영향력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평가원 공식 발표를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중위권, 상위권 대학에선 당연히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탐구는 한 2개, 사탐에서 2개 과목, 과탐에서 2개 과목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평이하게 출제됐죠. 그래서 탐구의 영향력은 그냥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랜만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돼서 영어가 은근슬쩍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높은 대학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 생각될 거니까 영어를 잘 본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고 못 본 분들은 나의 단점을 감추는 대학을 골라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울러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영향력이 정말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거는 우리 국어와 수학을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분석에 앞서서 우리 몇 가지 알아야 되실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정시지원 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서 다시 꼼꼼히 천천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성적에 유리한 대학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수능 성적표상에 어떤 대학은 100분위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같이 활용하는데 그 100분위를 변환 표준이라는 걸로 바꿔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이 패턴을 따라가죠. 즉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구 과목의 100분위를 지금처럼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느 지표를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뻔하지만 나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나의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대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즉 과목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는데 잘 본 과목은 반영 비율 높은 게 좋고 못 본 과목은 반영 비율 낮은 게 좋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서강대가 있죠. 서강대는 자연계도 인문계도 탐구 과목 반영 비율이 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서강대를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국어하고 수학은 어느 정도 잘 봤는데 탐구가 착살난 친구들은 서강대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처럼 내 성적에 유리한 대학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정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다 확인하시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학사나 고속성장 배치표처럼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면 거기서 진단을 해주는데 왜 내가 이 대학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정시지원 후보군 대학으로 효율적으로 선별을 하시고 지원도 손해보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발 부탁인데 재수 성공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나 이번 수능 망쳤어. 그러니까 나 그냥 생으로 재수할 거야 라는 정말로 개똥대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재수를 한다 하실지라도 반드시 대학 하나는 합격을 해놓고 재수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합격해놓고 반수나 독학재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반수, 독학재수 절대 비춥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인재나 강남대성처럼 최상위권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유명한 1타 선생님과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걸 반수를 해서 뒤집는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독학재수학원 물론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1년 내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수, 독학재수 절대 비추고 또 학교 걸치지 않고 생으로 재수하는 것도 비추니까 반드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시지원 데이터를 비교할 걸 좀 잘 찾으셔야 되겠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년도 수능은 꽤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재작년 수능, 즉 22학년도 수능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2학년도 합격자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찾기는 좀 애매하니까 크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특히 진학사는 어차피 여러분이 대부분 보실 거니까 진학사는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면 예전 3개년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작년, 재작년 또 3년 전 데이터로 봤을 때 너가 합격한다, 불합격할 거다라는 예측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서 22학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어디가에서도 매년 합격생의 70% 백분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23학년들은 좀 과목별로 잘 보이지 않고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22학년들은 다행히 과목별로 합격자 학생들의 백분위 하위 70%를 보여주니까 그 데이터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합격생들의 각 과목별 하위 70%라서 이게 정교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예 데이터가 없는 것보다는 좋을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학사는 이미 제가 동영상 찍어놨는데 다시 편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학 어디 가도 마찬가지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대학도 꽤 많은 변동사항이 있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예정인데, 일단 대표적인 거 살펴본다면 성균관대가 다군에서 갑자기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상위학과가 지금처럼 모집을 하니까 예전에 중앙대로 몰렸던 학생들이 약간 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앙대도 추합을 노리는 친구들은 은근슬쩍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죠. 중앙대를 쓰시는 게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 성균관대에서 꽤 상위권 학과니까 여기는 몰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연계 등 인문계 등 수학하고 탐구 과목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물론 과탐에서는 성균관대의 경우 과탐 하나를 의무로 하고 있긴 하죠. 어쨌든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어떤 정시판을 흔들 요인이 될 것 같고, 한양대 과탐2 과산점 없어진 거, 그리고 최첨단 계약학과가 신설되거나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는 것도 어떤 정시판을 흔들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중요 고려사항인데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 이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만점자 학생 수를 아는 것도 좋긴 하겠죠. 최상위권 학생 수는. 근데 오늘 발표를 한 게 아마 용인외고 학생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 명 만점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물리하고 화학을 하지 못해서 서울대 의대를 지원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전보다 만점자 수가 훨씬 줄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즉 최고점, 만점자의 표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1등급하고 3등급의 등급컷 표준 점수, 그리고 최상위권이라면 표준 점수 1점당 분포 인원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특히 인원이 좀 갑자기 확 늘은 구간이 어딘지를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국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국어는 좀 쉬운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물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아마 재작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131점이고 인원수는 1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24학년도 올해 1등급 컷 표준 점수가 2점이 높아졌죠. 그리고 인원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어가 재작년보다도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평가원 공식 데이터를 제가 지금처럼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일단 1등급의 커트라인, 지금 이게 눈에 보이시죠? 아까 보셨던 1등급 커트라인인데 우리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대 그리고 스카이 합격생 수를 같이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울대는 인문하고 자연이 올해는 1,3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는 4,500명 정도 뽑는데, 우리 그러면 일단 서울대 합격생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신다면 서울대 합격생 수가 올해는 1,300명 꼴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재작년에 요 정도 라인의 형성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어가 분명히 재작년보다 어렵다라고 판단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인원수를 보면 은근슬쩍 2배가 올해가 넘습니다. 그죠? 61명, 123명, 128명, 284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확 늘은 구간이 144점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분석할 수 있느냐.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어가 재작년보단 어려웠지만 국어 최상위권 학생 숫자가 적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셨죠?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특히 144점, 올해는 144점에서 갑자기 확 늘었으니까 이 구간대에 있는 학생들은 국어를 잘 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은 보긴 할 건데 어쨌든 국어 전체로 본다면 최상위권 인원수가 적지는 않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는 4,500명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라인이 형성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요 정도 라인이 형성됐는데 어쨌든 인원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상위권, 특히 스카이라든가 메디컬 계열을 노리는 친구들은 국어의 동점자 수가 적지 않다. 이걸 머릿속에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 총평을 해보면 이겁니다. 오랜만에 만점자, 즉 최고 득점 표점이 150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학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150점이 나와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하다 막 이게 또 나올까라고 했었는데 올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위권 또 상위권 학생들은 국어를 잘 봤다. 그러면 혜택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어려웠다는 재작년 수능보다는 국어 1등급 것이 살짝 높아졌고 인원도 거의 비슷한데 근데 최상위권 인원수는 올해 동점자가 그래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권을 노리는 특히 인서울급 이상의 의대를 노리는 친구들이나 서울대 상경계열 또는 금융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은 모험 지원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유념하시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안전지원대학을 꼭 확보하시고 최상위 대학을 지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처럼 엄동설할 때 이게 좀 모험하기 힘들다. 그러면 합격 위주로 짜도 괜찮긴 할 건데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도 결국 모험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나왔을까라고 분석해 본다면 저는 국어 선생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킬러 문제 수는 좀 줄긴 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준킬러가 좀 많이 늘어서 준킬러 풀이 훈련이 잘 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제 분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작년보다 재작년이 어려웠는데 재작년은 1컷이 137점이었고 18,000명이었죠. 근데 올해는 1컷은 떨어졌습니다. 사실 작년하고 1컷 표점이 동일하죠. 근데 인원수를 보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하고 거의 동일하죠. 약간 떨어졌긴 했는데 거의 동일하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성 비율을 봐도 4%대가 나왔으니까 난이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묘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표준 점수당 구성 인원을 보겠습니다. 일단 1등급 컷은 지금처럼 형성이 됐는데 재작년 수능은 되게 어려운데 좀 웃깁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점자 또는 최고점 점수 학생 수가 다른 학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좀 시험이 묘했는데 어려웠는데 근데 웃기게도 최고 점수 학생 숫자는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서 참 묘한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갑자기 또 팍 늘죠. 또 여기서. 그래서 어려웠던 시험은 맞긴 맞는데 최상위권은 꽤 인원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대를 만약 합격 컷 라인을 본다면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예를 들어서 1,300명을 자른다면 그런데 올해 수학 1등급 컷 표점이 이때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재작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권 인원은 의외로 좀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그죠? 스카이 합격생 수를 보더라도 의외로 좀 줄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갑자기 팍 는 구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있고
요 구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 사실상 인서울의대급이겠죠. 그리고 의대를 노리는 친구 요 구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학에서 재작년보다는 좀 쉬운 것처럼 표준 점수가 형성됐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을 잘 봤다? 그럼 은근슬쩍 볼 수 있는 이득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하시고 우리 수학을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꽤 어려운 편에 속한 건 맞습니다. 최고점 표점이 148점이죠. 근데 재작년 1등급 컷보단 약간 낮은 점수가 형성되고 인원은 살짝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만 의외로 24학년도 최상위권 인원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저는 좀 조심스럽게 최상위권 대학과 학과를 상향 지원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이자 안전지원 내용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되겠죠. 국어 점수가 좋아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상향 지원하는 건 좀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학 성적이 좋은 수학의 최저점을 맞은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과를 한번 모험 지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뒤에 총평에서 얘기 드리지만 그건 총평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형성된 이유는 킬러 문제가 이번에도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여러 가지 여론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킬러 문제 결국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킬러 문제도 있었고 중킬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돼서 이런 상황이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을 총평을 한다면 뻔한 얘기입니다. 중위권 상위권 대학은 국어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대할 거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분석해놨죠. 탐구는 영향력이 정말 애매해졌습니다. 특히 사탐에서 경지와 정법 그리고 과탐에서 물원과 화원을 뺀다면 정말로 변별력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국어하고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상당한 이점을 볼 거라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거기에서도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극상위권인 학생들은 상향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지원 대학은 골라놓으셔야 되고 탐구는 영향력 우리 다음 시간에서 분석하긴 하겠지만 애매한 건 맞는데 이번에 경제와 정법에서 잘 본 친구 물원과 화원을 잘 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어 영향력이 의외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12월 달에 개강하는 예비 고2 그리고 예비 고3 영어학원 등록률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입시의 영향이 크겠죠. 근데 영어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예전보다 영향력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 잘 선별해 놓으셔서 내가 영어를 잘 봤다 그럼 그런 대학을 노리시고 영어를 못 봤다 그러면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을 빼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탐구하고 영어 데이터가 동일하다 즉 비슷한 평균치를 간다면 국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점수를 믿고 상향 지원하는 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수학 최상위권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면 상향 지원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안전지원 대학은 꼭 선별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힘드시더라도 사탐하고 과탐 그리고 영어도 같이 분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